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코딩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공지드린 대로 그 무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코인 주식 자동 매매에 대한 입문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이렇게 어떤 교양 수준으로 가볍게 들어주시고 뭐 코딩하고 이렇게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입문 지식으로 누구나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또 입문하실 수 있도록 소개하는 강의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코딩 강사라고는 닉네임으로 인프로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 개발자 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부분은 수익화 앱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화 강의, 부업 강의가 많잖아요. 저도 본업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화 앱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여러 부업 같은 걸 많이 해봤고요. 현재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코인 주식 자동 매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월 10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는 미션을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도달하면은 저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도달하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미완인데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2-30만 원까지는 만들어 봤어요. 총 시드는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예. 코인하고 주식 좀 나눠 가지고 1,000만 원 정도인데 여러분은 100만 원을 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의 현금흐름을 만들어 보신다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치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인과 주식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해왔습니다. 워낙 코인 가상화폐 또 주식이 굉장히 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아우를 수는 없고 가장 입문하기에 좀 편한 가장 대체적인 특징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그래서 지금은 1억 7, 8천까지 갔다가 어떤 순간에는 뭐 1억 5천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옛날에는 더 심했는데 지금은 좀 이게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변곡성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장주는 그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에 따라서 대다수의 코인들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리플이나 솔라나나 스테이블 코인 빼놓고는 대부분 다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에 비트코인은 다 사기 아니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런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달라졌죠. 그래서 1억을 넘어가고 지금 2억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이 ETF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물 자산으로 들어오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또 법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상화폐 자체가 점차 안전자산으로 이제는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고는 다르게 이게 뭐 어떤 특정층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관, 그 은행이라든지 또 자산 운용하는 회사들까지도 끼어들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코인의 특징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 주식은 그렇지 않은데 코인은 저녁 시간, 저희 직장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직장인들은 그 낮에는 대부분 업무하시느라고 주식 거래가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녁 시간대, 주말에도 됩니다. 그래서 코인도 보면은 그 미국 주식하고 동일하게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제일 세게 움직이더라고요. 그 장이 개장되기 때문에 주로 미국하고 서구권에 가장 큰 자산이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밤에 막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인의 단점이 있습니다. 코인의 수는 많지만 알트코인, 잡코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잡코인을 거래하다가 잘못하면 폐가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수가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적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의 수는 10개 내외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보냐면 시가총액을 보면 10조 이상으로 봅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는 우리나라 게 아니죠. 글로벌한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 서구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그 시총이 큽니다. 그래서 10조 이상 되는 코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딱 따져보면 업비트나 빗썸에 가보면 한 10개 내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에서만 하는 게 그나마 좀 더 안정적이고 그래도 불안정하다 그럼 비트코인만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거래 수수료만 존재합니다. 그 세금이 없어요. 여기 주식에는 세금이 있는데 거래 수수료는 0.04%로 굉장히 소액입니다. 주식에 비해서 소액입니다. 그래서 빗썸 거래소에서는 0.04%까지 되고요. 업비트 거래소는 0.05% 수수료만 있고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낮은 수수료가 또 장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빈도, 빈도가 많은 거래를 할 때는 저희도 이제 박스권 거래잖아요.
저희 전략은 박스권 거래인데 잦은 빈도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낮은 수수료 자체가 굉장히 이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빗썸 같은 경우에는 거래액이 많으면 또 추가 할인이 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래 수수료만 가지고도 한 달에 뭐 이렇게 10억 정도 고빈도 거래를 해서 100만 원 이상씩 거래 수수료만 챙겨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낮은 수수료 또 빗썸 같은 경우는 수수료 혜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2대 가상 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업비트와 빗썸이 있습니다. 업비트가 한 7할 정도 되고 빗썸이 한 2할 정도,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비트와 빗썸 두 가지 거래소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주식은 종목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해가지고 한 3천 종목 정도가 있죠. 그래서 대형주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거. 중형은 시가총액 따져서 시가총액 한 3천억에서 1조까지. 이거 중형주라 그러고 소형주는 3천억 이하를 소형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중형, 소형 주식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따라 움직입니다. 요즘 어때요? 우리나라 주식 어떻습니까? 코스피 3,800선 넘었잖아요. 3,900 넘었죠. 네, 5천까지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안 하면 포모 온다 그러죠. 네, 남들 다 돈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11만 원, 12만 원 되나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이 지금 물이 올랐고 물 만났습니다. 하여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르면서 굉장히 견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주식이 다 좋은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특히 더 그런데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안정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죠. 삼성이 약간 삐걱했는데 뭐 하이닉스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런 대형주들 있잖아요. 그 대부분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코인은 24시간 거래되지만 주식은 영업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반까지 매매가 가능하고요. 대체거래소를 이용하면 밤 8시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아직 대체거래소가 가격 편차가 심합니다.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애곡이 심해서 대체거래소 기준으로 거래를 하시면 잘못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안정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KTX 한국거래소 기준으로만 매매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은 한 3천여 개의 종목이 있고요. 계속해서 일주일이면 한두 개씩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는 코인에 비해서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매수 시에는 0.015%, 매도 시에는 0.345% 세금이 붙어요. 그다음에 한국의 5대 증권사가 있습니다. 5대 증권사는 사용자 순입니다. 제가 거래대금 순으로 찾아봤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게 키움증권, 미래에셋, KB증권, 토스 증권, 그다음에 삼성증권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코인을 다 보기는 힘드니까요. 5대 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비트코인이죠. 지금 비트코인이 1억 8천 9천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500만 원에서부터 본 것 같은데 포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를 줄 몰랐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단점, 장점이 있는데 이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굴곡이 한 번 떨어질 때 50%까지 떡락 가능하고요. 하지만 요즘은 그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하방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떨어지지 않고 반감기하고 뭐 어떤 주기별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했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먹고 굉장히 큰 손들이 하죠. 기관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져가죠. 우리나라 같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런 큰 회사들이 가져가면 쉽게 팔질 않죠. 그래서 장기로 보면 결국에는 우상향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2억 선까지는 터치를 볼 것 같고 그 이상 어떤 분은 이제 20억까지 간다, 10억까지 간다 얘기는 있는데 이게 다 신뢰의 영역이라서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가격도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0억 이상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근데 10억 이상 간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니플을 보겠습니다. 니플 같은 경우에는 그 XRP라고 하고요. 변동성으로 보면 중간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인을 관찰해 보면 지금 박스권 행보의 경향이 있습니다. 박스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가격대가 있잖아요. 가격대가 특정 가격대의 이걸 지지라고 그러고요. 아래쪽에 이게 지지가 돼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려는데 막고 있는 건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변곡되는 이 지점을 박스권 또는 행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원래 그 주식에 있던 말을 그대로 많이 차용해 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니플 같은 경우에는 그 박스권 행보 경향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네. 그 다음에 솔라나는 이더리움 같은 그 플랫폼 코인이죠.
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뺐는데 약간 지금 가격이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중간이고요. 여기도 박스권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매매 전략이 있는데 저는 박스권 매매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리플하고 솔라나, 도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10조 이상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중간이고 이것도 박스권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의 밈코인으로 유명해진 코인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장난하는 밈코인이냐 그게 또 아니라 이게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10조가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담고 있다는 거는 이 자산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떡락하더라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도 하방을 받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치 데이터를 쭉 검색을 해보면 박스권 경향이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계속 이렇게 지켜가는 거 이걸 채널링이라 하는데 채널링 경향이 가장 높은 게 도지코인입니다. 주로 전략이 변동성과 횡보 경향 두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박스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수료도 싸고 채널링이 있고 이게 박스권 경향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사팔사팔 하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안에서 수익을 넣는 게 그 박스권 매매입니다.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세 가지 코인을 주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변동성이 이게 너무 심해 가지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장투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징적인 코인이 하나 있는데 테더, 스테이블 코인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그래서 1달러 가치에 수렴하는 코인이고요.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에서 곧 통과될 예정이고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되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하나의 환해지 연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해지라고 하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외화 달러랑 똑같다는 거죠. 1테더가 1달러에 수렴하거든요. 1달러에 수렴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1테더를 사면 달러, 1달러를 사는 거랑 동일 가치가 되거든요. 물론 내가 토스뱅크로 가서 그 외화를 환전하면 그 수수료 무료잖아요. 여기서 달러를 사는 거랑 테더 사는 거에 똑같아요. 수수료를 살짝 물긴 하지만 테더가 지금은 또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1,200원에서 1,400원대가 바닥으로 보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높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한 해지라는 거는 약간 이제 방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해지가 이렇게 물운덩이, 성 바깥에 있는 물운덩이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주식이 올라가면 과열된다고 그러죠. 주식이 올라가면 환율은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올라가면 내려가고요.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해지가 될 수가 있어요. 주식이 올라가면 코펜카드에 있으면 사기가 무섭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지금 엄청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기가 무섭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이게 내려가 있어요. 주로 내려갑니다. 크게 보면요. 그리고 주식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이 사기 어려우면 이거 달러를 사고 달러를 사서 재고 있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여기로 자본이 이동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시장 자체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물론 토스증권 같은 데서 달러로 갖고 있긴 한데 같은 용도로 쓸 수 있고 근데 좋은 거는 테더 같은 건 굉장히 변동성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테더 같은 거 갖고 있다가 여기서 그리드 매매 짧은 구간에서 낮은 수수료를 이용한 사팔사팔하는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수수료가 싸니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금액이 커진다. 금액이 뭐 몇천만 원 단위로 커진다. 그러면 빗썸 같은 데는 수수료 혜택을 통해서 나중에 그 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액수가 커지면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달러는 가지고 있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테더는 하나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사팔사팔하면서 이 안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식이 떨어지면 팔고 이렇게 시장을 옮기면 되죠. 그런 용도로도 환해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금액 여러분 뭐 한 100만 원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코인하고 주식을 테스트해 보면서 나만의 전략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승률을 올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100만 원 내에서 하다가 한 1,000만 원 정도 시드를 올려 가지고 적극적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입니다. 자, 그러면 코인과 주식은 어느 정도 시장 차이가 있을까 제가 챗GPT한테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금 기준으로 예수금이라고 하면 거래하기 위해서 증권사나 빗썸 업비트 거래소에 저금해 놓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라고 하죠. 예수금 기준으로 1대 7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 예수금 주문하기 위해서 걸어 놓은 금액이 7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인도 하지만 한 7배 이상 주식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식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따로 예수금이 없어 가지고 비교를 못 했는데 미국 주식도 많이 하시죠. 전체 시장으로 보면 한 7배에서 10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 주식하시잖아요. 1,000,000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즘 주식하기 너무 좋잖아요. 토스증권 저도 써 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해외 주식도 예수를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뭐 10시 반, 11시에 해외 주식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어때요? 잠 안 자고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토스증권 되게 좋더라고요. UI가 너무 편하고 맞아요. 토스가 짱이에요. 해외 주식 할 때는.
그 해외 주식 ETF 있죠. 월배당 ETF 같은 거 저도 좀 매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시드는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월배당 ETF 투자증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목별 성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 같은 경우 좀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3천 개의 정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하기는 힘드니까요. 시가총액 한 1조 이상을 대형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량주, 대형주라고 보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 보면 탄탄한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영업이익이 증가 또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배당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네이버 증권에 가면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2주는 1년입니다. 1년 기준으로 평균가를 대서 30%. 그래서 1년이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가장 낮은 가격 대비 1호 35일 때 지집을 하면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것을 저평가주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봅니다. 장투라고 보시면 되고 한 몇 달 안에 한 달 안에 이게 그 엑시트 빠져나올 수가 있고 또는 길게 보면 1년 정도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길게 보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52주를 보고 아래권에서 매매하는 것을 이게 전략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 또는 테마주라고 하는데요. 테마라는 거는 어떤 뉴스가 있죠. 네. 그래서 뭐 대왕고래가 떠 가지고 포항 앞바다에서 뭔가 기름이 나온다. 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뭔가 뜬다. 어떤 이슈나 뉴스를 보고 갑자기 튀어오르는 종목들을 테마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한 주가 아니라 여러 주식이 다발로 묶여서 가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그 120일 이평선, 이게 6개월이죠. 6개월 이평선, 이동평균선, 20일, 1개월, 5일은 일주일이거든요. 1개월 한 주 이평선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이슈로 떴는지 이게 단독 뉴스인지 여러 뉴스 채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는지 단독 뉴스 하나만 딱 떠 있으면 네이버 뉴스에서 검색해 보면 되거든요. 이런 이 주식 이름과 그거를 쳐보면 단독을 달고 그냥 혼자 나왔다. 그 뉴스는 그죠. 무섭습니다. 단독으로 나오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 뉴스 채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야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슈가 있는 거죠. 테마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이평선 가격대를 보고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스윙으로 갈 수가 있는 전략이고요. 1일에서 한 20일 정도 기다리면 어느 정도 엑시트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주식할 때 이제 주의사항은 그 동전주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식 가격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동전주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총도 작을 뿐더러 이런 가격은 쉽게 세력이라고 하죠.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주체들이 있어요. 세력이라고도 하고 가격 주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상한가 올려버릴 수도 있고 떨쳐버릴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런 동전주는 이렇게 절대 거래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또 500억 이상인 것만 하셔야 되고 500억 이하인 거는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입니다. 세력 주체가 가격 주체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주의하셔 가지고 꼭 거르시고 거래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에 대해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는 주식 공부한 지는 거의 2년 가까이 된 것 같고 스캘핑도 해보고 단타도 해보고 지금은 자동 매매 봇을 만들어 가지고 보수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짧은 주기의 매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동 매매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텐데 저도 선호를 해봤는데 낮에는 업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향상 저는 스윙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스캘핑이나 그 데이 트레이딩은 너무 그 주기가 빠른 것 같고 대형주를 갖고 한 1년간 묵혀놓고 김치 담그는 것도 아니고 묵혀놓고 기다리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몇몇 주식은 담가 놓을 필요는 있긴 한데 너무 이렇게 지루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특정 주식은 담가 놓을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윙이 좀 성향에 맞더라고요. 예. 또 이게 어느 정도 트렌드 타고 추세가 있거든요. 주식은 추세를 가고 움직이기 때문에